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검토를 1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 2달 정도 김정은이가 도발하지 않고 경제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속내가 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2013년 4월 13일 소위 말하는 핵경제 병진 발전 노선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1960년 초반에 군산병진 정책, 그 다음에 김정일의 성군 정치를 이어받아서 군산 정책이다. 이어받아서 핵경제병진 발전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 김정은이 핵경제병진 발전 정책을 할 때 핵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핵무기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경제발전에 많이 주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우리 사회의 예측은 전부 다 틀렸습니다. 지금 북한은 2006년부터 핵과 미사일로부터 시작해서 UN 안보리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10번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7번은 누구 시절에 받은 제재냐면 바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내려진 제재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6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6번의 핵실험 중에서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몇 번 했느냐? 3번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2013년 핵경제병진 발전 노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더 치중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하지 않는 거가 언제부터냐면 지난 9월 15일 화성 12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이 화성 12호는 중장거리 ICBM탄인데 9월 15일 발사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해서 몇 번의 도발을 했냐면 10번의 도발을 했는데 갑자기 중지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저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제재에 대한 것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가 헤어날 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경제 행보를 잠깐 봐보면 화성 12호를 9월 15일 발사하고 난 이후에 9월 21일 날 황해남도 과일군을 방문해서 과일 생산을 많이 해라. 그리고 9월 30일 인민군 산하에 있는 1116호 농장을 시설해서 축산물을 조금 더 많이 생산하는데 주력해라. 그리고 다음 달 10월 19일 유원 신발 공장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열흘 뒤에 평양 화장품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날 트럭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안남도 강서군에 위치하고 있는 금성 트럭터 공장을 시찰을 했는데 여기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든 트럭터가 천리마 804호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보도를 보면 이 트럭터는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했네요. 사회주의 수호전의 철마 미남자처럼 잘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트럭터에 올라가서 시운전도 한번 했답니다. 관련된
보도에 나온 시운전하는 모습입니다.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뭐 트럭을 실질적으로 시운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트럭에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되고 됐다고 하는 트럭들과 상당히 견줄 수 있다. 특히 재밌는 이야기는 트럭의 부속품 중에서 뭐가 몇만 개 들어가고 몇만 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의 트럭의 국산화 비율이, 북한 측의 표현으로 국산화 비율이 98.7%라고 작업률을 강조했습니다. 자력강생의 무쇠의 철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미쳐 날뛰는 적들에게 호된 강탈을 안겼다라고 아주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김정은이 왜 이런 경제 행보를 하는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 체제에서 지배자 또는 독재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대외관계와 국내 문제에서 생긴다. 대외관계에서는 지금 북한은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대내 문제에 치중을 한다.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가 바로 무엇이냐면 경공업 제품 또는 식량과 관련된 문제, 소위 말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경제 행보를 굉장히 많이 치중하고 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과일군에서 과수 농장을 방문하고 농장을 시찰하고 신발 공장을 가고 화장품 공장을 갔다. 그리고 트럭터 공장을 가고 트럭 공장에 간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민생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김정은의 대내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은 도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도발하면 국제사회에 제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거나 다시 핵실험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는 사실은 이제 늘 항상 있을 수 있는 도발의 항상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늘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꼭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인력을 쇄신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가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것은 북한의 권력 서열로 따지면 한 20위에서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국가에서 20위에서 30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권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의 2차 전원회의에서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거기 깊숙하게 논의가 되어 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11월 17일 박봉주 내각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전원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때의 내각 전원회의는 국제사회에 강화된 대북 제재에 대응해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펴갈 것인가에 대한 집중 논의를 했는데, 이때 나왔던 이야기도 바로
자력 강화의 동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자급자족 또는 자력 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대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한국에서 북한의 경제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통일부 장관이 어느 공적인 모임에 가서 발언한 것이 바로, 북한은 199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이 지금 2017년, 18년 이 시기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부터 시작해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북한 경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여기 돌아다니고 경제 현장을 경제 현장을 시찰하는 것입니다. 북한식 표현을 하면 이제 현지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속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은 대북 제재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애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북한에 있는 소위 말하는 권력 엘리트들이다. 이 사람들은 휘발유 값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자동차를 당장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석탄 수출이 중단되니까 시장에서의 석탄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다. 그래서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된 대북 제재를 함으로 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북한 지도부에게는 나쁜 영향으로 미치지만,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바로 김정은의 경제 행보의 속내는 자기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정은이 지금 한 2달 동안 국제사회에 대해서 도발하지 않고 경제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 행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조영기의 통일 꿈틀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탈북자를 한 분 모시고 여기서 마약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 정부 기관 당이 어떻게 마약과 관련돼서 연루가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다음 금요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